네, 격주로 나오는 두 분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저희가 신당과 이른바 제3지대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은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간 총정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분이 아마 이거를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음 달 말, 12월 말이라고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당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으면 신당으로 나는 간다. 그렇게 지금 예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났는데 거기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말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면 진짜 그 별도 없는 놈이 되지. 이 체제 하에서 비례대표 정당만 창당하더라도 10석 가까이 지금 차지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이준석이가 지역구 나가겠다고. 지금 노원에 공천 준다? 노원에 가본들 이준석이 100%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영악한 이준석 전 대표가 모를 리 있을까요? 예, 홍 시장은 언제나 거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심정을 좀 대변해 준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있고요. 자, 먼저 이준석 전 대표는 당에 남을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신당 창당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맞습니까? 왜냐하면은 또 극적으로 화해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정치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모든 게 다 확실하다 이렇게 확언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본인 얘기로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50%에서 1%씩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당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이미 50%는 없고 1%씩 낮아지고 있다. 이 얘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난주에 이제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준석 전 대표의 마음을 돌리려고 해봤는데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를 일으킨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뭐 영어를 써가지고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이뇨한 위원장의 방식, 즉 정서적 위로와 화해, 그것도 일종의 가해의 당사자가 아닌 그런 방식이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결자해지하려면 매듭을 묶은 사람들이 나서서 문제를 풀어야지 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나서서 권한도 없고 그런데 문제를 풀겠다고 하느냐. 예. 이게 좀처럼 이게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예. 이대로 간다면 저는 뭐 12월 말이라는 시점까지 예고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예정하고 있는 프로세스대로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일단 홍준표 시장은 이준석 전 대표 탈당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어쩌면 이제 홍 시장의 바람을 담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이미 지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분당 때 어떻게 보면 분당으로 이득을 본 케이스거든요. 분당으로 비박 계열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친박은 아니지만 좀 당을 수습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지목이 돼서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던 이런 이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 홍 시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갖는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코 이준석 전 대표한테 도움이 됐던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원에 나가서 100% 떨어진다. 이거는 글쎄요 뭐 천기 누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오히려 좀 골탕 먹이는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들고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차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좀 예전보다 많이 커진 것 같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50% 수준이라고 봅니다. 100%에 가까워지진 않았다. 왜냐하면 이 전 대표 일단 현재 구상들을 보면은 좀 벌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닥이 잡히진 않는다. 이게 조홍천 의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 전 대표가 제3지대 양당을 반대하는 그런 정당을 하겠다는 건지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보수신당을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후자 아직까지.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뭐 비례정당으로 머물지 않을 네.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 자체는 제3지대인지 보수신당인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예. 대표적으로 이 전 대표가 했던 발언을 보면은 보수의 절멸을 막아야겠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은 국민의힘 대체 보수신당이 예. 되는 것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민주당, 정의당 다 만나겠다. 진보 예. 진영까지 다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인도 앞뒤가 아직 맞지 않는 걸 봐서는 명확하게 가닥이 잡힌 건 아니고 일정 부분 당에 위협을 해서 최대한 자신이 생각하는 혁신이라든지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관철을 시켜서 잔류하는 시나리오도 아직까지는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 50대 50이라고 봅니다. 예. 뭐 시간이 지나면 사실 뭐 다 알게 되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만약에 신당을 차리는 방향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나아간다면 그럼 누구랑 손을 잡을 것이냐. 뭐 외연 확대는 자연스러운 그 전략이니까요. 민주당 비명계까지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스스로 언급하고 있어서 만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 비명계 의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김종민, 이원욱 둘 다 비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런데 매우 부정적이고 좀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당 소신파에 이준석 신당 합류할 의원이 없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이원욱 의원도 이준석이 혐오 정치를 기반해서 정치를 해왔다. 그래서 합류 가능성이 없다. 저렇게 말하고 있어서 글쎄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비명계와의 어떤 결합 가능성 이런 것들은? 일단 비명계 의원을 만났다는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정확하게는 이상민 의원을 만난 것 같아요. 본인이 시인했죠. 이상민 의원도 방송에서 만났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 이외에 다른 접점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고 지금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저런 그 이준석 대표와의 결합 가능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는데 정치인의 말은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민주당 비명계 앞에 놓여 있는 과제나 허들이 이준석과의 결합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 저 당을 나올 거냐, 어떤 명분을 가지고 나올 거냐, 그리고 본인들이 나와서 앞으로의 정치를 도모한다면 어떤 비전과 메시지를 가지고 할 거냐, 이게 더 우선되는 과제예요. 근데 거기 갑자기 이준석과의 뭐 신당 창당 결합 이런 게 끼어들면 메시지에 혼선이 생깁니다. 자칫하면은 당내에서 무슨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더 크게 씌워질 수 있어서 예. 그걸 경계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향후 변화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변화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간극이 넓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정당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보수 신당인 건지 예. 아니면 삼지대에 뭔가 이게 양당 패권 정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신당인 건지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또 논의의 가능성이 남아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자기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예. 분명하게 어떤 정당을 누구와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그러니까 민주당 비명계는 비명계대로 그 이외에 제3지대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각자의 정리도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고요. 분명한 건 이준석 전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스펙트럼 넓은 기존의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그런 수권 정당, 전국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예. 그것은 이준석 신당이라는 브랜드로는 담기지 않는다. 이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드리고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그런 뜻은 제가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 최근에 뭐 만나셨습니까? 네, 예. 예. 뭐 언제 만나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만났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 오늘 질문에서도 박원석 전 의원께 드릴 질문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던 사이고 또 오며 가며 뭐 방송을 비롯해서 네, 방송 자주 많이 하시니까. 만나는 네. 사이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만남은 아니고요. 또 정치 현안이나 또 최근 동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의견 교환, 공감대 이런 것들도 있었고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했죠.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신당 창당과 관련된 고민에 대해서 제 의견도 내고 또 제 조언도 하고 또 제가 평소에 갖고 있었던 구상도 얘기하고 뭐 아직까지 뚜렷한 접점이 생겼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열어놓고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는 정도까지의 공감대는 이렇습니다. 예, 아직 뚜렷하게 뭐 합의점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준석, 박원석 두 사람이 말하자면은 연대와 관련된 논의는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럼요. 정치는 어쨌든 어떤 가능성이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 또 그걸 타진해보고 논의해보고 또 굉장히 저는 그 과정이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뭐 쉽게 이 상황에서 순간적인 어떤 기분이나
또 즉흥적인 계획을 얘기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라고 봐요. 오랫동안 고민했던 바일 거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각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열어놓고 논의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럼 어제 제가 유승민 전 의원과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네. 했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외연을 확장한다고 하면서 민주당과 정의당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중에 정의당 사람이라 함은 다는 아니고 당연히 일부일 것이다. 그런데 그 일부를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추측하기로는 박원석 전 의원일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제 말은 맞네요. 예,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도 예. 이준석 전 대표와 오며가며 만났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고 예. 다만 제가 확인드리지 않았던 건 지난 주말에 만났다. 이것만 다른 데서 확인을 안 근데 드렸는데 그 지난 주말에 그런 얘기가 좀 오간 거네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앞으로 연대를 할 수 있을까를 좀 네, 가늠해 저도 보는. 어제 그 방송을 봤는데 예. 우리 이재석 앵커가 그렇게 추정을 하시길래 지난 주말에 만났다고 제가 확인을 드립니다. 예. 뭔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볼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처음 말씀을 하신 건데 좀 궁금하신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김수민 네. 평론가도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준석과 박원석의 조합은 지금 정의당에 계속 지금 몸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뭔가 이념적 물론 지금 이념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념적으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였느냐 그간 걸어온 정치 여정이 그건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만큼 거대 양당 체제의 강력함 그러면서도 거대 양당 체제가 포용적이지는 않았죠. 오늘도 모 기관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했는데 제가 개요를 준비 안 해서 자세히는 말씀 안 예, 드리겠지만 수치는 빼고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민주당은 좋아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너무 싫어가지고 민주당 지지합니다. 예. 이런 것이 현실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현실에 오랫동안 치여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로 각자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도 동질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충분히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정치 뭐 인간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최근에 싫어하게 된 사람입니다. 옛날에 싫어했던 사람은 덜 싫어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고 민주당으로 치면 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관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 말은 김수민 평론가가 네. 만들어낸 겁니까 최근에? 그렇게 표현한 거는 제가 최초입니다. 아 네. 예. 매우 근데 인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 최근이 아니라 제가 한 3, 4년 전에 아, KBS 예. 라디오에서 그런 표현을 아, 썼던 한번 쓰셨습니까?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계속 정치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거든요. 예. 예전 정치인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DJ 피연합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예. DJ 피연합도 가장 최근에 싫어하게 된 김영삼 전 대통령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박원석 전 의원이시나 이나 또 이준석 전 대표나 거대 양당 체제의 주류와 이제 불화해오거나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통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드는 생각이 박원석이기에 가능한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박원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 정치인입니다. 어떤 특정 부문의 운동가라든지 의제만 소화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정치 자체를 벌써 오래 하셨던 거거든요. 예. 근데 과연 제가 궁금한 것은 사람을 콕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이 대한신당 모임을 하시는 분들 중에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예, 이분은 장애인 운동을 하셨고 이준석 전 대표가 전장현과 전투를 치른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모임이긴 하지만 페미니스트로 불려왔었던 류호정 장혜영 의원 같은 경우 물론 이것도 박원석 계속 전 의원과 같은 모임은 아니죠. 그 두 분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제3지대 신당에 대해서 같이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박원석 의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의제에 뭐 이렇게 꽂히지 않고 논의를 할 수 있었다 치더라도 유연하게 했다. 뭐 말하자면. 좋게 얘기하면 좋게 근데, 얘기하면. 예.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배복주 부대표 같은 경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과연 이준석을 용서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의문이 추가적으로 드는 거는 또 사실입니다. 이 의문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정치학의 가능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능주의. 가능주의.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그런 신념을 믿고 좋아합니다. 때문에 불가능이란 없다. 다만 그걸 이제 어떤 의지와 계획과 또 어떤 공감대, 어떤 합의로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전 정치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정의당도 저도 혹은 정의당의 다른 구성원들도 상당히 결이 다른 어떻게 보면 좀 대척점에 서 있었던 그런 이슈들이나 그런 사안 또 그런 시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정치의 최대의 과제가 뭐냐? 저는 양당의 양극단이 벌이는 관용도 자제도 다 사라진 우리 다시 말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초라하게 만들고 실종시키고 있는 이 정치를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른바 내년이면 이제 37년이 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예.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기존의 진보 보수 혹은 기존의 정당의 구분, 기존의 진영의 구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의심을 갖고 있고 예.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 미래의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각자의 상상력이나 또 각자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휘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각자 과거에 서 있었던 위치 또 과거에 걸어왔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성찰의 대목들이 있을 거고 상호 간에 또 그 일종의 상호 침투랄까요? 저는 그럴 대목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예. 견지에서 봤을 때 장애인 이슈라든지 혹은 뭐 페미니즘 이슈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열린 토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어떤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의 기초에서 이견을 풀어나가는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개딸 윤핵관들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우격다짐의 정치를 하는 것 말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의 정치를 그려본다면 이준석 대표하고는 많은 사실은 이 토론의 접점을 저는 가질 수 있고 또 서로 상당한 이해의 폭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합리성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박원석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문제 제기는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말하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김종대 전 의원도 대한신당 당원 모임을 같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배복주 부대표도 방금 전 김순임 평론가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박원석 전 의원과 그 이준석이라는 어떤 접점에? 그분들도 정치인입니다. 그분들도 왜 정치적으로 사고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계획하고 정치적으로 행동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운동가가 아니거든요. 물론 아직 좀 덜 변했을 수는 있어요.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이준석 건과 관련해서. 뭐 그분들도 제가 뭐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런저런 그 만남이 있거나 혹은 지금 시점에서 뭐 이런 신당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런저런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걸 전 모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얘기도 알리셨습니까? 만났다는 건? 예, 알렸습니다. 그런 얘기도 의견도 지금 교환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의견이 합치됐거나 저 스스로도 의견이 분명히 정리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상호적인 어떤 토론과 상호작용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열어놓고 논의하고 또 판단하고 가능한 어떤 그 연합이나 가능한 연대 수준이 어디까지일지 그거는 뭐 타진해 보는 거죠. 예. 박원석 전 의원이 갑자기 지난 주말에 만남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좀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픽을 준비한 게 있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접점을 찾는 과정인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맨 아래 보면 박원석 전 의원의 얼굴이 있죠. 박원석 전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은 둘 다 지금 정의당 소속이시긴 한데 그 윗칸에 있는 장혜영, 류호정 의원, 현역 의원들이죠. 이 두 분은 다른 모임을 꾸리고 있습니다. 예. 장혜영, 류호정 의원은 세 번째 권력이라는 이름이고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정의당이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대한신당 당원 모임이라는 그 박원석, 김종대 두 전 의원께서 참여하고 있는 모임도 뭐 외연 확장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현 당 지도부에 대해서 엊그저께 사퇴한 이정미 당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는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저렇게 좀 나뉘고 있고요. 또 위에 보시면 맨 위칸은 아시다시피 금태섭 전 의원 새로운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양양자 현 의원 한국의 희망입니다. 아마 이런 분들과 이준석 전 대표가 논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잠깐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금요 연석회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자회견 모습을 먼저 좀 보여주십시오. 예. 예, 준비한 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제 금요 연석회의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금태섭, 양양자 그리고 민주당의 비명계 이상민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기자회견에서 양당 정치를 비판하면서 위성정당이 이번에는 출연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다 정리하고 논평을 듣겠습니다. 금요 연석회의,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금요 연석회의가 신당으로 갈 것이다. 가야 한다. 그리고 나도 조만간 이준석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김수인 평론가께 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쪽과 이준석의 어떤 결합 가능성 이런 거를 좀 보시는지. 근데 금태섭 양양자와는 네. 결합 가능성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민주당 예. 비명계나 정의당 출신 인사들에 비해서는 금태섭 양양자 의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혹은 범국민의힘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할 가능성 얼핏 생각해 보면 더 클 수 있겠는데, 근데 저는 금태섭 전 의원과 양양자 의원에게 새로운 시험대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그게 얘기입니까? 뭐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실제로 탈당을 할 경우에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나갔기 때문에 새로 누군가를 들여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예. 거꾸로 우리가 외연 확장에 실패하고 있지 않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차피 당에서 분탕질을 하던 사람이라서 나간 거고, 근데 우리는 외연을 확장할 거다. 이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전망해보지만 얼마 전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이제 국민의힘으로 합류를 하게 됐는데 예. 금태섭 전 의원과 양양자 의원 쪽으로 국민의힘의 러브콜이 더 강해질 가능성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은 매우 강하게 네. 양당 쪽으로 내가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진위는 뭐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예. 근데 정치인들을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난 절대 안 들어간다 했다가 다 들어간 게 우리 정치권의 역사였습니다. 막 거슬러 올라가 봐도 당장 생각나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도 신한국당 입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삼김의 우산 밑으로 안 들어간다 했다가 들어가셨거든요. 최근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는 안철수 의원 있죠. 예, 안철수 물론. 의원 단일화 안 한다고 네, 했다. 네. 지난 대선 때 3, 4일 전에 단일화를 했고 예. 오히려 제3지대일수록 그런 유혹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난 대선 때 제 가까이에서 제3지대 운동 하던 사람이 바로 며칠 만에 김한길 위원장 만나가지고 윤석열 캠프로 합류한 신지혜 씨라고 예. 그런 사례도 봤고 예, 신지혜 씨도 그때 화제가 됐었죠. 얼마나 예. 강한 신념이 며칠 만에 무너지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에서 값을 높게 쳐줘서 양양자 금태섭 오면 당선될 만한데 공천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러브콜 보낼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탈당을 할 경우 그래서 얘기를 하는 시험대에 건데 오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그냥 일직선적인 어떤 스펙트럼에서 비교적 뭐 금 전 의원이나 양 의원이 이 전 대표랑 가까워 보이는 건 사실이나 하지만 이제 또 남아야 되는 고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념적으로 봤을 때 금태섭 전 의원도 사실은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이쪽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보는 입장이 좀 비슷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금 전 의원하고 같이 뭐 언론사에서 하는 그 신당 관련한 좌담회를 해봤는데 이른바 갈라치기 혐오 정치에 대한 그렇습니다. 우려. 예. 금 전 의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젠더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위 그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이대남 담론에 또 동의 안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물론 예. 이제 현재 금 전 의원 태도를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같이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모색은 하는 걸로 일단은 가닥은 잡히고 있지만 예.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불씨로 남아 있을 수 있다. 예. 당장에 최근에 사실 수달 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젠더 얘기를 안 했어요. 본격적으로 네. 얘기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수달 동안 안 했습니다. 그 예. 찾아보면 페이스북에 놀랍게도 수달 동안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 전 대표도 좀 각오가 돼 있구나. 젠더 문제를 좀 뛰어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양당 체제를 때리는데 집중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뇨한 위원장이 대한민국 여성들 때문에 발전했다는 얘기를 하니까 바로 반응하거든요. 이건 이 젠더는 분명히 불씨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표의 태도를 보더라도 예.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박원석 전 의원은 좀 쭉 들으셨는데 아까 좀 미소도 지으셨고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뭐 이제 또 금태섭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이 지금 삼지대에서 신당을 만들겠다는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신데 그 진정성을 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두 분 다 사실상 거의 1인 시스템에 다름없는 신당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확장이 되거나 탄력이 붙지 않는 그래서 아마 저 금요 연석회의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첫 모임을 갖고 정치개혁 방안을 얘기를 했는데 예. 저 자체가 곧바로 신당을 위한 테이블로 즉 논의 테이블로 진화될 거다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거기 이제 정태근 전 의원이 참여하셨는데 예. 정태근 전 의원이 하고 있는 정치혁신 포럼에 저도 이제 공동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뭐 금요 연석회의보다 훨씬 더 넓은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나 민주당 내의 비명계 이건 또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네. 거기 참여하고 계신 이상민 의원은 사실상 개인적 참여를 하고 계시는 예. 거여서 비명계의 대표성이라기보다도 또 다른 이제 틀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뭐 다른 정치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향점이 뭐냐 그리고 지금 각자가 생각하는 신당의 그림이나 또 신당이 내걸어야 될 기치, 가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맞춰갈 거냐. 우리가 지금 양당 체제가 갖고 있는 퇴행적이지만 강한 구심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흔들거나 그걸 깨려면 연합의 수준은 최대한 넓히고, 예. 다만 이제 이 이념적, 정치적 이 합의의 수준은 애초에 각자가 가졌던 기대치보다는 조금 더 낮추는, 근데 이런 어떤 전략적 접근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른바 이제 뭐 최소 원칙, 최대 연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최소 강령, 최대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이 뭐가 될 거냐에 예.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쟁점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 젠더 문제도 얘기해 주셨지만 예. 젠더뿐이겠습니까? 경제, 안보, 노동 이게 이제 서로 좀 경로가 다른 정치들을 해왔고 이념적 위치나 정책적 위치가 서로 다른 그런 정치들을 해왔기 때문에 양당 체제를 극복하자는 단순한 어떤 목표의식 하나로 그게 다 합치된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나 이런 토론의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치가 없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런 토론의 과정을 한번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상상력을 저는 발휘를 해봅니다. 예. 말하자면 그 합리성에 신당 기초해서. 추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신당으로 다 모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 과정 자체도 한번 노출을 시켜보자. 그 과정 자체를 생중계를 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뭔가 이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쟁점을 이 합의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정치가 될 수 있고 양당이 갖지 못한 비교 우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저희가 그 그래픽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금태섭, 양양자, 박원석 이렇게 사람들 얼굴이 나왔던 그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박원석 전 의원께는 그러면 장혜영,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저 세 번째 권력 장혜영,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죠. 현역 의원들입니다.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해오신 분들인데 이준석 전 대표와는 대립각이 꽤 있었어요. 그동안 그럼요. 뭐 여러 번 토론도 했고 그럼 이준석 전 대표와 저 장혜영, 류호정 의원 간의 결합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전부 보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제도 정치를 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자가 정책이나 이념이 다르지만 어쨌든 정치를 통해서 뭔가 우리 공익에 기여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목적의식은 같아요. 그 차원에서 서로 이견이나 쟁점이나 혹은 그것의 합의점 예. 이런 것들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아니, 논의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예. 젠더 관련된 제대로 된 토론을 해봤나요? 서로 간에 배척하고 공격하고 TV 토론은 그래도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왕왕 있었지만 그조차도 여러 가지 이제 제약으로 인해서 뭐 시간적 제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그 쟁점을 정리하고 합의점을 확인해 가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남겨놓는 근데 이런 식의 정책적 접근을 해본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장혜영, 유호정 의원도 젠더 하나를 가지고 젠더 원툴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민생도 걱정하고 경제도 걱정하고 네, 물론 안보도 그렇습니다. 예. 걱정하고 복지도 구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요. 예. 그 젠더를 제외하고 또 수많은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젠더 영역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은 합의할 수 없고 이 쟁점은 밀어놓지만 지금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어떤 합의점도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예. 거는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지금 한국 정치가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많이 좀 시간이 흘러갔는데, 예, 그렇게 많이 시간이 남지는 않았는데, 이 얘기를 좀 마저 짚고,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조국 신당, 예, 이 부분이요. 최근에 그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 가능성, 예, 신당 가능성 이 부분을 좀 내비친 게 있어서 잠깐 듣고 올까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적 방식, 사회적 방식 또는 정치적 방식으로 자신을 소명하고 해명해야 될 본능이 있을 것 같고 그러한 것이 또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 저거를 이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많이들 해석하는데 두 분의 간략한 논평을 좀 듣고요.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뭐 총선 출마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만 해석상 그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근데 선거나 정치가 본인의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의 수단이 되는 건 좀 불행한 거죠. 그 선거나 정치는 그것 이외에 다른 어떤 취지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국리 복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뭐 저건 최소 그 목표게 최소 이유겠죠. 선거나 정치. 예, 다른 이유도 더 있겠죠. 예, 만약에 출마한다면. 조국 전 장관이 아마 정치를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이 거론되는 게 신당 창당인데 예. 그 가능성은 전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비법률적 방식의 출마라 했을 때 그렇다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예, 본인도 사실 두 사람 다 유죄를 받고 있고 한 명 이제 김태우 구청장은 유죄 확정이 됐었는데 그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선거를 출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질 것보다 더 크게 지도록 하는 장본인이 됐다는 차원에서 조 전 장관이 출마를 하게 되면은 김태우 전 구청장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다.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만약에 출마를 하시게 되면 이제 무소속이든 신당이 됐든 간에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골아픈 총선이 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조국 신당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이 질문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그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은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논의한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와 매우 긴밀히 연동돼 있는데 오늘 사실 이 문제까지 다뤄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그 선거제도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그 정복각도 다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그 부분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